는 도함수 활용 3 마지막 속도 가속도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속도 가속도가 뭐냐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외워야 될 게 있어요. 위치가 있고요. 속도와 가속도가 있는데 위치는 X라고 하고요. 속도는 V라고 하고 가속도는 A라고 합니다. 이때 그 위치, 속도, 가속도에 대한 관계는요.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돼요. 그 다음에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됩니다. 이 관계예요. 그러니까 위치에서 미분하면 속도, 속도에서 미분하면 가속도 이 순으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는 솔직히 말해서 문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속도라든가 아니면 속도는요 그냥 미분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개념 체크를 보겠습니다. 밑에 개념 체크 보시면은 어떤 점 수직선 위에 원점을 지나는 했을 때 위치 보세요. x가 3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6인데 선생님 t는 뭔가요? 하나 돼 있어요. t는요 시각이에요. 시각. 그러니까 시각이라 해서 이제 우리가 움직일 때 1초당 움직일 때 또는 시간당 움직일 때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t는 시각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t는 이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v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식을요 미분하면 된다. 그래서 6t 마이너스 9 자, 이런 식으로 미분해서요. t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냐면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입니까? 2 대입한 12 빼기 9 얼마입니까? 3.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 가속도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속도 A는요. 속도에서 한 번 더 미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6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t에다 대입할 수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는 6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 다시 한번 말이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의 순으로 간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서 페이지 207쪽 74번에 대해서 가겠습니다. 74번 보시면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위치는 나와요. 시험 문제도 뭐든 알겠습니까? X가 이거랍니다. 자, 다음 1번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슬롯이 그 다음에 속도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거는요 문제를 풀 때 한글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다. 원점을 통과한다는 게 뭐냐면 위치가 얼마냐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0이었을 때 통과했을 때 시각을 구하라는 거라서 그럼 여기가 0 따라서 t 세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3t가 0 되는 t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t로 묶어주시고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따라서 3, 1, 마마. 그래서 t는 0, 1, 3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초가 누굽니까? 0초, 1초, 3초라고 하면은 바로 3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3초. t 구했죠? 그때 키포인트 속도를 구하시오. 여러분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된다 이거죠. 미분하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 되죠. 이게 바로 속도입니다. 이때 t가 몇 초일 때? 3초이기 때문에요. 이때 3초를 집어넣으시면은 얼마가 납니까? 9, 3, 27에다가 마이너스 24에다가 계산하시면요.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산하시면은 6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점을 통과한다. 이거는 위치가 0, 그 다음 속도를 구하라. 위치가 0일 때 초부터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 0을 대입하라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2번도 보면요. 가속도가 사람이다. 그러면 가속도는 위치에서 미분한 속도가 있고요. 속도에서 또 한 번 미분하십니다. 그래서 A는 미분하면 6t-8이 되겠죠. 이놈이 얼마? 는 4. 그럼 넘어가면 12, 따라서 t는 얼마가 됩니까? 2라는 숫자를 얻게 돼. t 구했고요. 슬롯이 그때 뭘 구하래? 위치를 구하랍니다. 그 위치를 구하라는 거는 t가 2초일 때 위치, 여기다 2 대입하라는 거죠. 바로 x에다가 t 대신에 2를 대입하면요. 그래서 2 대입 8 마이너스 16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위치를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의 키포인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통과, 이건 원점을 통과, 이 위치가 0, 속도 구하라. 이렇게 슬러시 쳐서 연습하셔야 되고요. 가속도가 사람입니다. 슬러시 그때 위치를 구하라. 시각 구하고 그 다음에 t 대신에 대입해라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75. 자, 75번은요, 설명하기 좀 많아요. 그래서 얘는요, 일단은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VT에다가 또 별표. 얘는요, 속도에 대한 그래프예요. 속도. 속도는요, 미분 한번 한 겁니다. 미분 한번 한 거.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요 기울기가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라 그래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 우리는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요,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속도를 미분하면 뭡니까? 가속도죠. 그래서 얘가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흘렀다. 이거 직선이 이쪽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양의 힘으로 갔고, 요 A라는 점에서는 이렇게 접선을 그으면 음의 방향으로 가죠. 이쪽 방향으로 가죠. 그 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 점 있어요. 요 꺾이는 점. 이 꺾이는 점에 이 기울기는 딱 그으면은, 기울기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쓰세요. 가속도가 0입니다. 가속도가 0. 됐습니까? 여기까지?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되는 요 원점을 지나는, 즉 여기 x축과 만나는 놈인데 이게 바로 속도가 0 되는 거거든요. 이 속도가 0 되는 점 거기 쓰세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입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바로 속도가 0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색지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다 이만큼. 요 면적. 원래 이거 과학식에 배우는 건데, 요 면적은 뭐냐면 위치를 말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플러스 위치고 얘는 마이너스 위치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오른쪽이 플러스라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운동 방향이 바뀌어서 왼쪽으로 간다는 이러한 이제 그래프를 보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게 속도가 0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속도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면은 기역, 니은, 디귿인데요. 기역 보시면은 A에서 속도는 0이다. 근데 A가 여기 있네. 잘못 그렸구나. A가 여기 있네요. A가 보면요. 가속도가 0이다. 맞죠? 가속도는 0 나온다. 이건 맞습니다. 니은 보면은 T는 B에서 가속도는 양이다. 보시면은 B에서 그래프가 접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음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수에서 얘는 음수. 그래서 가속도는 양 아니고요. 그 다음 디귿 보시면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0부터 C까지 오시면 운동 방향이, 즉 얘가 0 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하고 디귿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요거는 밑에 있는 유제 75-1번입니다. 여기 보세요. 75-1번 보시면 얘는 XT예요. 여기다 쓰세요. 얘는 위치입니다. 자,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여기 보세요. 이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냐면은 이번에는 위치를 미분하면 뭐예요? 여러분, 속도죠. 예, 이게 속도가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는 속도가 되고, 그 다음 그럼 여기가 요 지점, 요 꼭 꺾이는 지점, 바로 여기가 뭐냐면 속도가 0 되는 지점이에요. 속도가 0 되면 다시 한번 얘기지만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 다음에 요 B하고 요 점 있죠? 요 점은요 위치가 0입니다. 위치가 0. 따라서 위치가 0이면 뭐가 되냐면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내용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기억. T는 A에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다. 자, A에서 접선의 기울기 보니까요. 양의 방향이죠.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T는 B에서. 근데 B는요. 다시 한번 얘기하죠. 위치가 0이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게 여기에요. 여기. 운동 방향이 바뀌어 속도가 0. 그래서 여기도 얘는 안 되구나. 그 다음에 디귿. 원점을 두 번 지난다. 보세요. A서부터 C까지 원점 몇 번? 두 번 지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75하고 75-인데 시험 문제에 이 그래프의 형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76번으로 갑니다. 자, 76번이 있어요. 지면으로부터 초속 39.2의 속도로 어쩌고저쩌고 뭐 t초의 x미터가 그놈이다. 그 위에 있는 지면으로부터 그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식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많은 얘기가 바로 이 새끼라는 거죠. 39.2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4.9t 제곱이다.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그 많은 지문이요. 바로 여기에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이. 그래서 첫 번째 1번 2초에서 속도와 가속도 구하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속도는요, v 미분합니다. 39.2 마이너스 미분하면은 9.8t. 그 다음에 가속도는요, 한 번 더 미분하면 39.2 없어지고 마이너스 9.8이 되겠죠. 가속도는 나왔네. 그냥 마이너스 9.8. 그러면은 속도는 t의 2초니까 여기다 2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얼마입니까? 예, 마이너스 똑같이 9.2 대입하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9.6이 되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 예, 그래서 2 대입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대입할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9.8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별표해야 될 문제는 바로 2번하고 몇 번이냐면 3번입니다. 2번 별표. 이 물체에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 별표. 여러분 이 최고 높이라는 거는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우리가 물체를 뿅 쏴요. 그러면 가장 높은 지점에서는요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바로 속도가 0이 됩니다. 왜? 꺾이거든요. 꺾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멈추어요. 그래서 속도가 0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슬러시입니다. 최고는 속도가 0 되는 거 찾으라는 거고 높이는 x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최고 높이이기 때문에 속도가 0, 즉 여기 나왔죠? 39.2 마이너스 9.8t가 0 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4 대하면 되겠죠? 따라서 t는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오죠. t 구했죠? 근데 이때 뭘 구하래? 높이, 즉 x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t가 4니까 x에다 4를 대입하시면은 따라서 높이는 뭐가 나온다? 높이는 78.4가 나오지 않느냐 요 내용입니다. 요런 거는요 최고 높이 이런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도 별표. 얘는요 지면에 떨어질 때 그때 속도 구하라. 속도. 자, 지면에 떨어질 때 밑줄짝. 자, 지면에 떨어질 때는요 위치가 0 되는 거겠죠.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 땅에 떨어졌으니까 위치가 0. 즉 39.2t 마이너스 4.9t 제곱이 0 되는 거. 따라서 t는 0하고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약 8초, 8이겠네요. 0하고 8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0하고 8이 왜 나왔냐면 이게 지면에 뻥 쌀 거 아니야? 지면에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출발 안 했을 때 그게 0초. 그 다음에 한번 쭉 갔을 때 여기 지면에 딱 떨어지죠. 이게 8초. 그래서 우리는 8초를 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0초는 출발 안 했기 때문에 치지 않아요. 그래서 8초. t는 8 구했고 그때 뭘 구하래요? 속도 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v에다 대입해야죠. 그래서 v는 39.2에다가 마이너스 9.8t니까 여기다 8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39. 얼마요? 2가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속도까지 구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는 꼭 한번 풀어보시고. 자, 드디어 시각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 자, 한 장 넘기시면 210입니다. 자, 이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물방울을 하나 딱 떨어뜨렸어요. 맑은 물에. 그러면은 뽕 하고서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물결이 이렇게 생각나요. 물결이. 자, 이때 우리가 이 물결이라는 게 여기 조금씩 지나가는데 요만큼 한때 뭐 2cm씩 커진다. 2cm.
그러면은 우리가 1초당 2cm면은 우리가 4초면 얼마입니까? 8cm 커지겠죠? 예,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세울 때 어떻게 썼냐면은 예를 들면 2cm씩 커진다 그러면 2t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이 t는 시각이죠. 1초당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y라고 놓는다면은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1초에, 2초에, 3초에, 5초에, 6초에 대한 변화율인데 이때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뭐냐면 만약에 내가 t가 5초 이후 때는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걸 했을 때요. 우리는 여기서 미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원래 t제곱인가 4t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미분하면은 2가 나오니까 그때 순간 우리가 몇 cm 증가한다? 2cm씩 증가한다는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간단한 거예요. 1차기 때문에. 바로 이게 시각에 대한 변화율인데 변화율이라고 나오면은 그냥 미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원래 이게 과학 시간에 배워야 되는데 꼭 굳이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율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누구를 t로 놓고 누구를 얼마만큼 증가하냐 t로 놓고 그런 거를 문제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개념 체크 잠깐 보시면 길이 L이 t 세제곱 그 다음에 t제곱 4t 플러스 3이다. 이때 t는 3일 때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여러분 길이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t에 대해서 1초, 2초, 3초 대입해 다 다르죠. 근데 t가 몇 초일 때? 3초일 때 변화율. 그러면은 이 변화율은 미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3t 제곱 2t 플러스 4. 근데 t가 얼마? 3. 그래서 대입하시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37이라는 정답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t가 3초일 때는 37 정도 변화율이 길어지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기틀로 해서 바로 77번을 이어서 가겠습니다. 77번 보겠습니다. 77번입니다. 77번은요, 선생님이 이거를요, 그림으로 좀 나타낼게요. 가로등이 있고요. 가로등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가로등의 길이는 지금 선생님이 글로 써져 있는 걸요,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4m고요. 사람의 길이는 1.6m랍니다. 즉 160cm죠. 이때 문제를 읽으면요. 가로수 밑에서 출발한 일직선은 3m/s씩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씩 3m/s씩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바로 3t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1초당. 맞아요? 예, 그래서 3t라고 넣으면 돼요. 그때 여기에 그림자가 맺히겠죠? 왜냐면 가로등이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니까 여기서 가로등입니다. 첫 번째 1번. 윤서의 그림자 앞끝에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자 맨 끝에 여기 걸치는 요 지점까지에 대한 뭘 구하라는 거냐면은 속도를 구하시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미분한 값을 구하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y라고 넣을게요, 선생님. y라고. 자, 이거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를 이 전체 길이를 y라고 놨을 때 여기는 뭐가 되냐면은 y-3t가 되겠죠, 여러분. y-3t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하는 거냐? 삼각형의 닮은꼴을 이용하셔야 돼요. 삼각형 닮은꼴. 어떻게? 요렇게 삼각형 하나와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닮음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닮음을 이용하냐면 비례식 이용해야 되죠. 요거 대 요거. 그래서 4대 1.6은 그 다음에 요거 대 이만큼. 따라서 y 대 y-3t. 따라서 1.6y는 좀 귀찮죠? 4y-12t. 2.4. 2.4y는 12t. 따라서 y는 귀찮지만 5t가 나옵니다. y가 5t네요. 그래서 얘가 5t구나. 자, 1번 문제 끝났습니다. 1번은 뭐냐면 얘가 y 나왔죠?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림자 속도 구하기 때문에 즉 속도는 y 프라임 미분하죠? 따라서 5. 이거는 5구나 라는 거 나왔고 2번은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가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y가 5t니까 여기 몇 t입니까?
ET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림자가 ET는구나. 따라서 이거의 변화율이니까 2번 문제의 그림자 정답은 y'이니까 얼마입니까? 2.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요거는요, 밑에 그대로 문제 있는데, 선생님, 미니, 미터 미니입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이거 미터 퍼세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상관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그냥 T라고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례 세우고, 답지 보세요. 마세요. 답지론요, 존나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생님이 이 풀이대로 똑같이, 그냥 숫자만 바꿨으니까,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겼어. 마지막 78번으로 갑니다. 78번 보시면 문제 좀 읽을게요. 반지름 길이가 2입니다. 반지름이 2예요. 2cm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풍선인데 계속 공기를 넣었더니 몇 초 2mm, 밑줄자, 몇 초 2mm씩 계속 커진답니다. 이때 풍선의 반지름이 얼마가 되도록? 3cm가 되도록.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식을 세웁니다. 첫 번째, R, 반지름은요, 기본 풍선의 반지름 2cm인데, 플러스. 얘는 cm고 얘는 뭡니까? 미리죠? 예, 미리기 때문에 0.2라고 쓰셔야 되죠. 근데 몇 초니까 t 붙고요. 바로 이게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2cm 시작해서 계속 0.2씩 계속 커지는 거죠. 얘가 얼마가 되도록? 3이 되도록. 그러면 3이 되려면 t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5가 될 수밖에 없죠. 5 해야지 1 되니까. 맞아. 끝났죠? t 구했어요. 이 구하려고 3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1번 보십시다. 1번 보시면은 풍선의 겉넓이의 변화예요. 근데 여기서 단, 풍선은 뭘로 보겠다? 구로 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 나왔어요. 그죠? 예, 구로 보겠다. 여러분, 결국엔 구의 겉넓이입니다. 구의 겉넓이는요, 4파이 r 제곱이라는 공식입니다. 4파이 r 제곱. 그러면 r이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4파이에다가 r 대신에 2 플러스 0.2t 대입하시고 제곱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겉넓이인데 이거의 변화율을 구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합니까? 미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4파이. 얘는 미분할 때 무슨 미분법? 전체 미분법이죠? 예, 그래서 요거 2는 내려가시고 2 플러스 0.2t에다가 여기다가 안에 있는 거 미분한 거 곱하죠? 안에 2 없어지고 0.2t니까 미분하면 0.2가 됩니다. 따라서 변화율은 t 대신 5 대입하면 결국에는 4파이하고 여기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0.2니까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4.8 나오네요. 요게 바로 겉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2번은요. 9의 뭘 구하냐면 부피. 여러분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입니다. 따라서 대입하시면 3분의 4의 파이 r 대신에 2 플러스 0.2t 세제곱인데 이거 미분하시라는 거예요. 그 미분하면은 3분의 4 파이에 이것도 전체 미분법이죠. 3 앞으로 내려가시고 2 플러스 0.2t에 얘는 제곱이 되겠죠. 여기다 앞에 미분한 거 곱하기 0.2. 따라 t 대신 뭐 대입합니까 여러분? 5를 대입하죠. 그래서 5 대입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예, 7.28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변화율에 대해서 나오면 무조건 미분 때리는데 어떤 놈을 t로 놓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t는 몇 초 또는 변하는 또는 미터 퍼 세컨드 같이 변하는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t를 구해내서 시기에 접목하여 미분 때리시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